자, 객체의 소멸과 가비지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객체의 소멸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무슨 얘기냐? 이 소멸은 수명이 다했다는 얘기예요. 수명이 다했다는 얘기는 데드에 걸린 상태를 얘기해. 죽었다는 얘기죠. 요거하고 이제 유사한 개념이 뭐냐면 변수의 라이프 사이클, 즉 변수의 생명 주기 같은 거를 설명을 했을 때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한 걸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반복문에서. 자, 이 반복문에서의 지역 변수는 반복문 안에서 선언된 변수를 얘기했죠. 그랬을 때 얘는 언제 수명이 끝난다? 그 변수를 다 쓰고 나고 반복문을 빠져나오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전역 변수는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해당 클래스가 끝나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 객체의 소멸 역시 마찬가지예요. 객체의 소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객체가 사라지는 시기가 되는데, 자, 생성은 언제? 생성은 뉴에 의해서 탄생을 하게 되죠. 객체는 무조건 뉴가 있어야 돼요. 뉴가 없으면 객체가 아니에요. 뉴가 없으면 객체는 나올 수가 없어요. 되게 쉬워. 무조건 뉴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자, 이때 탄생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되어진 객체의 메모리. 자, 객체의 메모리 어떤 영역이다? 메모리의 두 영역 중에서 힙이라고 하는 영역이다. 응덩이 아니라 그랬죠? 네, 힙이라고 하는 영역. 레퍼런스는 어느 영역에?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 따로따로 저장된다 그랬죠. 주소 저장 영역, 메모리 가용 영역, 사용 영역. 이렇게 두 군데. 자, 이러한 객체 메모리는 힙이라는 영역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자바 가상 기계, 자바 버추얼 머신, JVM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바를 설치하면. 특히 어떤 것을? JRE라고 하는 무엇이었어요? 이게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자바 실행 환경이죠. 자바 실행 환경. 우리 JDK 깔면 같이 깔리는 거. 아니면 JDK 안 깔아도 기본적으로 자바 실행 환경 구성되려면 JRE가 설치가 돼야 돼요. 무료로 우리가 뭐 자바를 깔 때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게 바로 요 내용이란 말이야. 여기에 의해서 생성되는 바로 JVM이라는 놈한테 무엇을? 메모리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가 바로 객체의 소멸이 되고요. 이렇게 객체가 소멸되면, 즉 자바 가상 기계 JVM한테 메모리를 돌려주게 되면, 자, 무엇이? 가용 메모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용 메모리가 늘어나게 돼요. 쓸 수 있는 메모리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가용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사용 가능한 메모리를 뜻하죠. 이것을 객체의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자바는요, 객체를 삭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자바는요, 객체를 삭제하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요 내용을 봐야 돼요. 즉 다행스럽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C나 C++ 같은 언어는요, 내가 어떤 객체나 변수를 할당을 해줘요. 그러면 걔네들이 끝났다 해서 프로그램에서 빼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갖고 있어요. 특징이. 그러니까 메모리 계속 쓰는 거야, 깜빡하면.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할 일이 없는 거야. 삭제 안 해도 돼요. 지가 알아서 객체가 소멸이 되면 자동으로 어디한테? JVM한테 돌려주게 되면 JVM은 이제 이거 필요 없네, 가용 메모리 늘려야지,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요건 좋은 점이야. 요거는 좋은 점이면서 나쁜 점이 되기도 해요. 즉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뭐가 생기느냐? 가비지라고 하는 게 생겨요. 가비지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가비지는 뭐라고요? 쓰레기예요. 쓰레기가 생겨. 자, 자바에서의 이 가비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라 그랬죠? 자, 요게 레퍼런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객체라는 게 하나 생기죠. 오브젝트가.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가리키는 상태가 돼야지만 얘를 쓸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랬을 때 자, 이 객체 레퍼런스가 안 가리켜 얘를 더 이상. 딴 데를 가리켜. 아니면 얘가 소멸을 해요. 그럼 더 이상 가리키는 놈이 없어. 그럼 누구만 떨렁 남어? 오브젝트만, 객체만 떨렁 남게 되죠. 얘를 가리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순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쓸모없는 놈이 되는 거예요. 사라져 줘야 돼. 쓰레기가 돼요. 이게 가비지예요. 홀로 남겨진 상황. 쓰레기가 되어야 되는 운명. 자, 이러한 가비지, 즉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어지게 되면,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얘는 쓸데가 없더라. 쓸데가 없는 가비지 쓰레기가 됩니다. 이러한 쓰레기는 JVM 자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어요. 즉 뭐냐면 쓰레기차예요. 얘는 GC라고 얘기하는데, 가비지 컬렉터, 쓰레기 뭐야? 수집이죠. 쓰레기 수집. 청소차, 쓰레기차, 거기다 쓰레기 다 수거해 가잖아. 이게 쓰레기차란 말이야. 그 쓰레기차가 가비지 메모리를 반환시켜줘요. 쓰레기에 대한 메모리를 다시 어떻게 해준다? 가용 메모리로 되돌려줘요. 되셨습니까? 자, 이게 바로 객체의 소멸과 가비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동으로 어떻게 해준다? 해준다. 자동으로 해준다. 시나시프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어떻게 돼? 객체를 이용해서 뭔가를 열었으면 반드시 닫아줘야 돼요.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끝을 내줘야 돼요. 이게 시나시프플. 누가 해줘야 돼? 개발자가 관여를 해서 해줘야 돼요. 근데 자바는 그럴 필요가 없다. 즉 소멸시키는, 소멸자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레퍼런스만 샥 없애버리면 지가 알아서 어떻게 된다? 쓰레기가 되었다가 JVM에 누가? 가비지 컬렉터가, 쓰레기차가 수거해 간다. 이건 개발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내용 중에 하나이고 유리한 점이다. 퍼슨 A와 B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바로 어떤 과정? 퍼슨 A, B. 여기 대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객체라는 레퍼런스 A와 B를 뭐한다? 선언한다. 자, 객체를 만들 때는 항상 두 단계를 거친다 그랬죠. 먼저 뭐하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해라. 물론 어떻게 할 수 있어? 선언과 생성 동시에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야? 퍼슨 A는 뉴 퍼슨, 퍼슨 B는 뉴 퍼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선언과 생성을 따로따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A는 뉴 퍼슨 해가지고 지금 요게 뭐야? 생성하는 거죠. 누구를? 몽룡이라고 하는 퍼슨 객체 생성한 거죠. B는 뉴 퍼슨, 누구를? 성춘향이라고 하는 춘향이라는 객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이 순간에 어떻게 돼? 여기까지 했을 때 A는 누굴 가리키고 몽룡이를 가리키고 B는 누굴 가리켜? 춘향이를 가리켜요. 그랬다가 자, 여기 보니까 A에 B는 A라고 되어 있어요. 즉 A를 B에다가 이렇게 대입한다 그랬는데 객체의 대입은 뭐라 그랬어? 누굴 복사한다? 주소값을 복사한다 그랬죠. 그죠? 객체의 대입이죠. 이게 대입이죠. 어떤 방식에 의해서 된다 그랬어요? 콜바이 밸류 방식에 의해서 되는데 그 콜바이 밸류, 원래는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무조건 콜바이 밸류예요. 이러한 콜바이 밸류 중에 누구만? 스택 영역에 있는 주소값만 복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B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는데 A가 가리키는 내용을 누가 가리켜라 시키는 거야? B도 가리켜라 시키는 거죠. A의 주소값을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B가 졸지에 얘를 안 가리키고 요로 샥 가리켜. 졸지에 얘 가리키는 애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따라서 요 놈은 뭐가 돼?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어요. 춘향이는 쓸데가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쓰레기가 되는 거야. 됐어요? 사용은 이제 뭐만 해? 몽룡이만 사용을 해요. 아무도 가리키지 않아. 그러면 이 춘향이는 쓰레기가 되었으니까는 어디에 대기하고 있다가, 일단은 힘령이에 대기하고 있다가 얘가 가비지가 되면서 누굴 기다려?
누굴 기다려요?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쓰레기차를 기다려요. 자, 여기는 어디에 있는? JVM에 포함되어 있는. 자, 얘가 그러면은 얘를 회수해 가면은 그제서야 어떻게 된다? 메모리에서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면서 가용 메모리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즉 가비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태가 되면 더 이상 가리키는 놈이 없게 되면 쓰레기가 된다. 가비지가 된다. 여기에 반하는 단점도 생긴다 그랬죠. 그죠?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 건데,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쓰레기차는요, 내가 요청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요청은 할 수 있어. 근데 요청한다고 오진 않아요. 자, 우리 동네 쓰레기차는 매주 수요일날 와요. 근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요일날 와주세요 그래. 와주세요 하는 건 자유지요. 근데 쓰레기차가 금요일에 한 번 더 와요? 안 온단 말이야. 언제 와?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온다는 얘기죠. 똑같아 얘도. 내가 가비지 컬렉터한테 야 이거 너무 많은 가비지가 생겼어 와줘 라고 요청은 할 수 있어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가비지 컬렉터는 지가 오고 싶을 때 옵니다. 지가 오고 싶을 때 오기 때문에 내 맘대로 이러한 가비지들을 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개발자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란 얘기예요. 즉 객체 레퍼런스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가비지가 많이 생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얘기는 뭐야? 가용 메모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쵸? 가용 메모리가 줄어들게 되면 가비지 컬렉터가 오기 전까지는 가용 메모리를 못 쓰는 단점도 생겨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오래 켜놓고 있으면 느려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 느려지는 현상은 뭐 때문에? 주로 가비지 때문에 생겨요. 물론 실행 프로그램이 많아도 느려지겠죠. 그죠? 요게 이제 아이폰 계열하고 안드로이드 계열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애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안만 써도 안 느려져요. 1년 365일 켜놓고 있어도 안 느려져요. 그럴 구조가 아니야. 왜냐면은 아이폰 계열은요, 삭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걸 싹 지워버려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그렇지 않다 그랬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남아져 있는 파일들이 있어요. 캐시 파일 같은 것들, 일종의 정보 파일, 매니페스트 파일 같은 것도 남아있어요. 폴더도 남아있어요. 얘네들 쓰레기잖아. 안 없어져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내가 뭘 이용해서 파일 커맨더 같은 별도의 앱을 이용해서 삭제를 해야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메모리 정리를 어플 딱 실행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얘가 쫙 줄었다가 다시 어떻게 돼? 프로세스가 살아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확 늘어나지 다시. 그죠? 킬링이 안 되는 것들, 프로세스가 살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좀비처럼 부활하죠. 요게 이제 안드로이드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고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죠? 태생적으로 조금 좀 복잡하고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 폐쇄성의 장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픈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폐쇄성의 장단점은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안정적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더 좋게 만들고 싶어도. 자,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가비지라는 것들을 한번 훑어봤어요. 자, 가비지의 발생인데요. 자, 이러한 소스를 통해서 언제 가비지가 발생하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객체, 스트링 객체니까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A, 그 다음에 B, C, 얘네들은 직접 가리키는 거죠. 근데 D랑 E는 일단 레퍼런스만 선언하고 가리킨 놈이 없죠. 따라서 요 놈들을 출력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냥 그 스트링 객체 생성을 함과 동시에 변수 선언함과 동시에 노란색 밑줄 그어져요. 아직 안 썼다고. 그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되느냐? A는 이렇게 굿을 가리키고 굿 객체,
B는 bad, C는 normal. D 없고 E 없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뭐해? A에다가 널 집어넣죠. 그죠? A에다가 늘 집어넣어요. 자, 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었단 얘기야. 비어 있으면은 A는 더 이상 얘를 안 가리켜요. 안 가리키고 널이 들어가게 돼. 널도 객체예요. 요건 직접 삽입. 그 다음에 C는 누가 가리켜? D가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C랑 D가 이렇게 같이 가리키는 상태가 돼. 요런 식으로. 요 상황에서 여기까지 됐을 때는 C 그 다음에 D가 이렇게 가리켜요. 그랬다가 다시 C에다가 널 집어넣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끊겨요. 끊기고 여기에 널이 들어가. E는 그냥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 여기 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않는 거예요. E에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거를 여기까지 했을 때 출력을 해보면 뭐가 나오고 good, bad, normal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세 가지를 실행을 하고 출력을 하면 뭐가 나와요? null 나오고, 그 다음에 B를 출력하면 bad 나오겠죠. C를 출력하면 null 나오겠죠. D를 출력하면 다시 뭐가 나와? normal이 나와요. 출력을 해보면. 즉 얘가 지금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아무도 안 가리키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놈이 가비지가 된다는 얘기야. 이놈이 가리킨 놈이 없으니까. 얘 가리키잖아. B가 가리키죠. 얘 가리키잖아. D가 가리키죠. 그죠? 아무도 안 가리키는 얘 하나밖에 없죠. 객체는. 따라서 코드를 보게 되면은 good, bad, normal, D, E까지 쓰고 나서 각각 A, B, C만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D, E는 출력할 이유도 없고 출력해봐야 오류납니다. 출력하려고 시도해도. 왜냐면 이 안에는 얘네들이 가리키는 놈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 찾아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A에다가 널 집어넣고 뽑아. 그 다음 C의 주소를 D에다가 저장하고 뽑아. 근데 C에는 뭘 집어넣었어요? 너를 집어넣고 뽑아요. 자, C에 널 들어갔고, 그 다음에 B는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처음에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얘 배드가 나오겠지, 그지? 얘는 널 나오겠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널이 나오겠지. D는 누가 됐어? C가 됐으니까 노멀이 나오겠죠. 굿은 안 나와요. 물론 E까지 포함시켜서 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E는 널 써도 되고, 아니면 E에다가 A를 집어넣어도 되고 C를 집어넣고, 어차피 널 될 테니까.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도 좋아요. 따라서 얘네들의 출력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ABC는 good, bad, normal까지만 나올 것이고, 두 번째 ABCD 같은 건 null, bad, null, normal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누가 처음에 나왔던 good 같은 경우에는 졸지의 종료, 프로그램 전체 실행 후에는 뭐가 된다? 바로 요 놈은 나중에 가비지가 된다. 요런 뜻입니다. 자, 가비지 컬렉션. 자바에서는 이러한 쓰레기들을 어떻게 한다? 자동으로 회수를 한다. 그리고 회수해서 가용 메모리 공간으로 이동하는 행위. 자, 이것을 가비지 컬렉션이다. 이것은 JVM에 있는 가비지 컬렉터, 요게 뭐라 그랬어요? 쓰레기차라 그랬죠. 청소차. 얘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행이 된다. 이게 기본 형태예요. 이게 기본 형태. 그러면 안드로이드가 자바 기반인데, 안드로이드 앱 중에서도 분명히 메모리 관리자라는 게 있고요, 시스템 정리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개발자에 의한 강제 가비지 컬렉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스템이나 런타임 객체에 있는 GC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system.gc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쓰레기차 와줘요 이거예요.
가비지 컬렉션 작동을 요청해줘. 가비지 컬렉터의 약자예요. GC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요거는 어떤 일이다? 그냥 말 그대로 얘기만 해주는 거야. 자바 가상 기계에 가비지 컬렉션을 요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끼워줘요. 그런데 JVM은 가비지 컬렉션 시점을 전적으로 지가 판단해서 수행을 한다. 내가 요청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JVM이 필요하면 그때 지가 판단해서 지가 수거해 갑니다. 이게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GC, 가비지 컬렉터에 의한 가비지 컬렉션의 의미가 돼요. 자, 여기 강제 선언, 강제로 요청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system.gc 이렇게 하면 메소드입니다. 자, 이 메소드가 뭔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 안에 뭐가 정의가 되는지 알 필요 없어. 왜?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거잖아. 이건 라이브러리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런 식으로 자비지 컬렉션과 함께 수거, 회수, 수거, 그 다음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능들은 있다. 그러니까 아예 자바가 자동을 해주기 때문에 좋지만 이게 꼭 좋지만 않다 그랬죠. 그래서 만들어낸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 GC라는 메소드는. 그래도 전적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JVM이 가지고 있다. JVM이 가지고 있다. 내가 요청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오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내용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자, 가비지와 가비지 컬렉션의 내용까지 된 거예요.